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경매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인천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고요. 18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1억 7천이고 현재는 약 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진 그냥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분석을 통해서 어떤 권리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2명 있습니다. 김씨와 김씨가 있는데 일단 위에 있는 김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은 2018년 5월 23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대항력 발생식이 떠올라야 되죠. 언제입니까? 다음 날인 5월 24일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확정일자 미리 잘 받아뒀네요. 그럼 우선 변제권도 대항력과 같은 날인 5월 24일 날 발생하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잘 했고 전세 보증금은 5,565만 원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근저당권 있죠. 대부 주식회사에서 언제 2018년 5월 14일 비슷하지만 누가 더 빠릅니까? 근저당권이 더 빠르죠. 5월 14일과 5월 24일. 따라서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임차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임차인. 등기부 등본을 보더라도 근저당권 이유는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 떠안지 않아도 되고 금액 떠안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임차인이 2명이었잖아요. 이 김씨와 김씨가 다르거든요. 다른 김씨인데 김씨의 배우자더라, 가족 관계더라. 그렇기 때문에 2명이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 잡고 가시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상 전입일자는 2017년 7월 18일이에요. 권리 신고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사용했었고 전입은 7월 18일에 했나 봅니다. 근데 지금 2018년 5월 23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2018년 5월 10일에 전출을 했답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출을 했대요. 그래서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재전입을 했는데 언제 했냐? 5월 23일 날 재전입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항력이 5월 24일로 나온 거예요. 원래는 2017년도였겠죠. 자, 근저당권 언제 설정됐습니까? 5월 14일에 설정됐습니다. 원래였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었죠.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5월 10일에 전출하고 나서 4일이 지난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일 뒤에 또 재전입을 한 거네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좀 보기 힘들죠. 어쨌든 지금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임차인은 원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중간에 전출을 하여 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새로 받은 대항력을 기준으로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따라서 배당을 받을 때 이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이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전입신고, 대항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빼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의 게 유지가 안 돼요. 이 사건처럼 순위가 밀려서 배당이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배당이 밀림으로 인해서 내 전세 보증금을 못 챙길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너무 아쉬워요. 저도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또 다른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드릴 거냐면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임차인, 그래도 이 임차인은 얼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
보증금 5,500만 원 정도면 소액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액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인천광역시였잖아요. 인천광역시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임차인이 전입을 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등기부 등본상 담보물건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담보물건 뭔지 모르겠지만 99% 이상 다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더라. 지금 2018년 5월 14일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이 법을 따르더라고요. 이 법에 따르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는 2,7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 전세 보증금 5,500만 원 정도였잖아요. 8천만 원 이하 들어가네요. 2,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권으로 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근데 이 범위에 해당만 되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요건이 있어요. 요건.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 첫 번째, 대항력. 두 번째, 배당 요구입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사례 돌아가 볼게요. 전입 신고했으니까 대항력 5월 24일에 발생했죠. 대항력 있습니다. 대항력은 있어요. 주장할 수 없을 뿐이지. 그리고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범위 안에도 들고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도 갖췄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여기 적혀 있네요,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설명드릴 개념의 핵심은 최우선 변제권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건을 한번 되돌려 보니까 뭔가 찝찝하긴 해요. 중간에 왜 전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5월 10일에. 근데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단 말이죠.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또 전출했으면 아예 하지 말지, 갑자기 또 10일 뒤에 전입을 해버립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출을 함으로 인해서 대항력을 상실했더라. 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후순위로 밀려버려서 못 받을 여지가 생겼다. 못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일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재밌는 사례, 도움되는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